네, 이번 주 종목을 선택하는 게 참 중요한데 종목 고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일 전문가께도 어제는 그런 말씀하셨죠. 이번 주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관망으로 가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잘 잡아보자 하셨는데 그 사이에 어떤 기회가 없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로봇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두산 로보틱스 IPO 로봇 지능 정책 기대감까지 이제 로봇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가지 플로우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로봇 섹터의 호재들, 그리고 로봇 관련주 흐름, 투자 전략까지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 로봇 얘기는 이제 AI 얘기 좀 나왔을 때 좀 더 확장을 우리 전문가님께서 로봇 쪽으로도 해주셨었는데 또 잘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네, 일단은 뭐 로봇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원래 이제 저희가 어제 하려고 했었던 게 오늘 한 다음 주 정도에 볼만한 종목들을 한번 준비를 해보자 그렇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런데 제가 어제 밤에 딱 종목들을 훑어보니까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힘들었군요. 네, 5개 정도를 뽑으려고 했는데 네. 5개 정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시장이 오늘은 이제 자동차 쪽이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고 있기는 한데 자동차 쪽은 사실 지금 워낙에 순환이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슬슬 이제 이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군요. 새롭게 이제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군들을 계속 찾고 있는데 어제 그런 종목들이 거의 이제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랬군요. 채 5목조차도.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다음 주 이후에 이제 뭘 준비를 해야 될까? 결국은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있어야지 또 올라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슈가 나온 이 로봇 쪽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네. 일단 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먼저 이 이슈가 대기 중인 게 있죠.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 IPO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6월 달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일단 어제 로봇주 중에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 이제 SP 시스템즈라는 이제 종목이 있었어요. 요거는 제가 일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이력이 있었고 이게 이제 이 현대차 최근에 또 울산 공장에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현대차가 울산 공장에 투자를 하는데 이 울산 공장이 결국엔 또 스마트 팩토리화 되어서 그렇죠.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질 거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SP 시스템즈가 연관되어서 상승이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이슈가 두산 로보틱스 상장인 건데 네네. 일단 6월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IPO를 곧 준비를 하게 될 텐데 보통 이제 이 상장 심사를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45 영업일 이내에 이제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 한 10월 정도까지는 상장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당연히 두산 로보틱스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10월에 상장하기 전까지는 두산이 이제 관련주를 엮일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쪽에서 움직임들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상장하기 전까지는 두산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사실 로봇주 중에서는 1등이라고 봐도 무방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 점유율은 일단 1위를 확실하게 좀 지켜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세계적으로도 점유율을 5위권으로 형성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네요. 그렇죠. 경쟁력이 충분히 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이 협동 로봇에 대한 중요성이 좀 많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물류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앞으로 이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서 협동 로봇에 대한 이러한 점유율을 갖고 가고 있는 기업이 앞으로 성장성도 항상 좀 뛰어나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협동 로봇이 뭘까 찾아봤었는데 어제 뉴스에서도 뭐 쿠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풀필먼트 하는 데서 보니까 사람을 많이 이미 대체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국내에서도 이미 이제 이 몇몇 공장이라든지 혹은 이 물류센터에는 이미 이 로봇으로 교체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한 번만 비용을 들이면 설치 비용만 한 번만 들이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속 쓸 수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변화되는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던 또 도덕적인 문제가 살짝 낄 수는 있기는 하지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는 이제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지금 현재 실적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손실이 나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요거 오른쪽에 보면 두산 실적이고요. 예. 왼쪽에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작년 영업 손실이 나왔습니다. 매출은 450억 정도가 나왔는데 예. 영업 손실이 120억 정도가 나왔고 두산이 90% 이상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추정 기업 가치가 2조에서 3조 원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총 자체가 거의 이제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매출은 훨씬 이보다 더 덜해요. 그래서 이제 이 상장할 때쯤 되면 2조, 3조보다도 훨씬 큰 가치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로봇 관련해서는 대장주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시총이 약 한 2조에서 3조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두산 로보틱스 대비해서 매출이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 대장이 좀 바뀔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이슈가 있게 된다라고 하면서 항상 로봇주들은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이 로봇주들 흐름 이따가 볼 거지만 전체적으로 네. 또 고개를 틀어주는 이러한 이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로봇주들은 이제 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슬슬. 어느 정도 이 수급이 들어갈 만한 구간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잡을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게 이 정부에서 아예 이제 예고를 했죠. 어떤 예고를 했냐면 이창양 상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서 네. 이제 4월 말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다녀오셨어요. 미국 갔다 오셨군요. 네, 미국에 이제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갔다 오셨고 현대차가 인수한 기업이죠. 그래서 현대 이제 인수한 기업인데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방문을 하면서 인공지능이 융합된 첨단 로봇이 차세대 로봇 산업을 이끌어갈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2분기 이내에 로봇 이 지능 전략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빨리 나오면 5월일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늦게 나오면 6월이겠죠. 네네. 2분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예비 상장 심사 지금 현재 청구 대기 중이죠. 그다음에 정부에서 또 이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뭐 지원 방안이라든지 혹은 뭐 법안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네. 지금 이제 이 로봇주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싹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이 종목들에서 수급이 들어가면 잡을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먼저 매매 전략을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정부라는 플러스 알파가 생긴 것 같고, 그렇죠. 뭐 레인보우 생각해 보면 삼성이나 그리고 지금 두산 이렇게 대기업에서 정부까지 좀 펼쳐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데요. 그렇다면 로봇 관련주들 뭐 전반적으로 좋은지 대장주만 좋은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사실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틀어주기는 했거든요. 네. 고개를 틀어주기는 했는데 로봇주들 지금 흐름 보게 되면 다 똑같습니다. 자, 보게 되면 네. 먼저 뭐 이 부동의 대장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하락을 어느 정도 이제 멈추는 그림이 나왔다가 딱 네. 바닥 찍고 고개를 들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수급이 부재하다라고는 생각이 돼요. 지금 네. 현재 상태에서 수급이 여전히 좀 부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일전 고점에서도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한 차례 정도 이 수급이 좀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져야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을 다 보게 되면 똑같아요. 지금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죠. 로보티즈. 비슷한 그림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감속기 쪽에 SPG라든지 SPG. 혹은 뭐 SBB테크 다 마찬가지지만 좀 이제 일전의 고점까지 이제 잘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 나오고 쭉 쉬어가면서 아직까지는 이 수급이 유입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최근의 흐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는 딱 건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수급은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이 로봇에 대한 관심도는 그렇게 시장에서 크지 않다라는 점. 다만 네.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은 역시나 이 다가오는 5월달, 6월달에 이슈가 있고 네. 지금 현재 시장은 굉장히 단기 이슈에 민감하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뭐 어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그저께도 그렇고 갑자기 구제역이 올라간다라든지 혹은 뭐 갑자기 화장품주들이 올라간다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원래는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갈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요만한 이 조그마한 이슈만 하나만 나오더라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구제역은 또 사라졌어요. 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다가오는 이슈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네. 굉장히 이제 시장이 주도주가 아직까지는 부재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이슈에 민감해요. 그래서 이 민감한 이슈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고, 그러면은 결국 로봇주는 우리 시장이 또 한동안의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섹터고 조만간에 네. 다가올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그나마 이제 수급이 역시나 가장 잘 살아있는 게 SB 시스템즈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이었죠. 그러면서 어제 굉장히 이제 좋은 상승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최근에 이 바닥을 잡아주고 그러면서 수급이 한 차례 유입되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재상승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네. 그런데 SP 시스템즈가 제가 일전에 이 구간에서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구간의 수급이 아직까지 그대로 다 살아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제 살짝 상승 나오면서 조금의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로봇주가 아무래도 로봇주 중에서는 SP 시스템즈가 그래도 가장 대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네네. 지금 현재 자동차 쪽이 잘 가고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SP 시스템즈도 지금은 자동차 쪽에 같이 엮여 있다라고 생각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투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SP 시스템즈가 가장 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단기적인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아직까지는 로봇주 중에서는 SP 시스템즈가 탑픽인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로봇주가 추가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른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네. SP 시스템처럼 좀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연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좀 힘들고 짧은 관점에서의 그런 전략이 유효할까요? 아직까지는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구간인 것 그런가요? 같아요. 예,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수급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건데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잠깐 보게 되면 네네. 단순히 이제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예전에 들어갔었던 한 이 정도의 수급만큼 갑자기 빡치고 들어온다. 네.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연속성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수급이 이제 얼마 들어오지 않고 갑자기 또 이 그날 당일에 윗꼬리를 길게 그리면서 당일에 바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린다. 네. 그러면 이제 지속성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지금은 이제 이슈를 대기하면서 네. 수급이 얼만큼 들어올 건가를 대기를 해야죠. 그러면서 로봇주도 이제는 다 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군요. 로봇주도 이제 선별적으로 갈 겁니다. 워낙에 로봇주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렇죠. 서비스 로봇 쪽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도 있고, 오늘 말씀해주신 협동 예, 로봇도 협동 있고. 로봇도 있고, 감속기도 있고, 굉장히 이제 로봇주만 해도 10가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많이 좀 발전을 했나 봐요. 그 그렇죠. 산업이. 예,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잘 골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엔 이번에 다가오는 이슈에 따라서 대장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을 테고 그때 주목받는 쪽이 뭐 협동 로봇이다라고 하면 협동 로봇 쪽이 갈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서비스 보 쪽이다라고 하면 서비스 쪽이 갈 텐데 결국에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잘 구별을 해내려면 네. 수급이 어디에 가장 대장으로 크게 들어갔는지만 잘 보면 됩니다. 결국에는 뭐 최근에 자동차 쪽도 그렇고 제가 오늘 네. 굉장히 아쉬웠던 종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겁니까? 너무 이제 아쉬웠던. 네, 요거에 이제 어떤 종목이었냐면 우수 AMS라는 종목이었어요. 우세 EMS. 네, 오늘 자동차 쪽에선 대장이었거든요. 날라가네요. 네, 제가 오늘 이 장전에 보면서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겠다 하고 이제 오늘 그 저희가 이게 하면서 대본 쓰면서. 채팅창에 다 썼어요. 네. 쓰고 있는데 갑자기 딱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아까웠는데.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수급이 굉장히 잘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앞선 네. 수급이 이제 굉장히 잘 살아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완전히 날아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 수급이 굉장히 잘 응축되어 있는 종목이 결국엔 대장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로봇주들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직까지 수급이 크게 들어온 종목은 없어서 네. 이 수급이 크게 들어와 있는 종목이 결국엔 대장이 될 거다라는 거고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러한 그림을 갖고 있는 게 SP 시스템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수급이 아직까지 다 살아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예. SP 시스템 차트하고 방금 알려주신 우수 AMS 차트하고 오늘 날라간 거 빼고는 약간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그렇죠. 서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제 눈에. 그래서 뭐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이 수급이 살아 있느냐 아니냐 저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는 말씀드려요. 중요하네요. 이게 단순히 그냥 빨간색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산 건 아니거든요. 세부적으로 또 뭐 네, 있겠죠. 디테일한 건 뭐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노하우. 밥 줄인 거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SP 시스템즈는 완전히 살아 있다라고 생각이 네, 되기 네. 때문에 일단은 탑픽은 이 정도로 안내를 드리고 로봇주들은 준비를 하자. 아직까지
이 수급이 크게 들어가는 종목군들은 없으니까 다가온 네. 이슈에 따라서 대장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을 한번 잘 선별을 해보자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는 이제 이미 날아가고 있는 종목을 따라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제 미리 딱 선정을 해놓고 빠르게 따라붙자라는 게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또 로봇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얘기 좀 약간 투자 전략으로 정리를 좀 해주세요. 결국에는 로봇주들은 가긴 갈 거거든요. 네. 가긴 갈 건데 이제는 다 가는 것보다는 대장을 좀 잘 골라야지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포인트네요.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원래 이 기존의 바닥에 있었던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네. 그다음에 조정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굉장히 대장을 잘 골라야지 수익을 크게 이제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수급이 크게 이제 대장으로 잘 들어가는 종목을 잘 골라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다가오는 호재들은 분명하게 있으니까 이 호재에 따라서 대장으로 반응하는 종목을 잘 골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수급이 유입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고개는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조만간은 이슈 나오게 되면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이슈에 따라서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탑픽은 SB 시스템즈입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예. 그러면서 그 외 종목들도 수급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반응이 나올 거니까 그렇죠. 그러한 이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결국에 결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이슈 플로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형일 전문가였습니다.